예, 8월 17일 목요일 마감장 5%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상당히 변동이 컸지만 괜찮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이제 좀 멘탈도 잡고 매매 관련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종목이든 시장 보시는 분들은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8월장이 조정 중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저점 매수, 그 다음에 종목을 더 선택과 차별화하면서 포트를 잘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자잘한 거 잘 안 해요. 전체적으로 수익 매매다 보니까 뭐 중기 포트 같은 거 시장을 전체로 말씀드리고 여유 있게 하시면서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황이라 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 봐요. 아침에 제가 이제 그런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사실 매크로 관련 환율이나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상태인데 원래 우리나라가 좀 변동성 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모멘텀 정시라는 설명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등락이 심해요. 개인들이 많고 특히 외국인 선물 매매가 많고 특히나 중화권이나 지금 미국 때문에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크로 환율 금리는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아직 물론 빠지고 이제 안정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침에 보면 또 개인들 매도 때문에 충격적으로 한번 훅 빠져버리잖아요. 아침에 코스피 잠깐 볼까요? 그 아침에 제가 또 뒤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모르고 또 팔았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니 크게 사실 외국인 수급이나 매크가 변하기 없는데 개인들이 던진다고 같이 던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 봤거든. 일단 우리는 아침에 일단 홀딩 하나 말씀드렸고 오히려 저점 매수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침 코스피가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릴 때 이 밑으로 가는 건 언더슈팅이라 했어요. 언더슈팅. 과하게 빠지는 과매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가 2480 갔다 2480 갔다 왔고요. 오늘 종가는 2500 위에서 끝나는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맞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26160이나 1263 같은 ETF 사시는 분들은 요 근처 맡아주시면 돼요. 요 근처. 제가 뭐 분할매수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한 세 번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단기적으로 바닥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은. 어제 미국장에서 7월 FOMC 의사록 나오면서 또 물가를 견제하고 잘 안 빠질 거라 그러면서 매파 의견을 내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모르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9월달 FOMC 한 달 뒤잖아요. 금리 동결을 예상해요. 분위기가 이미 지금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기를 살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올해 리세션 없다 자신 있게 말했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의 고용이 좀 기스날 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미 미국 경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건 좀 힘들다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계속 매파 의견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는 미국 채권 발행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렇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금리는 덜 오르고 장기금리 올라요.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내년에 이후도 물가가 쉽게 빠지고 고금리가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봤을 때는 미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연준이 엄청 큰 실수하지 않으면 괜찮고 자,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자, 위안화는 제가 조금 위로 일어났어요. 왜? 일단 중국 경기가 나쁘잖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나 제가 정시나 홍콩 IT 이런 거 다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반등을 또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을 조금 더 반등 줬다 보시면 되고 자, 결론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갔다 왔던 지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피보다. 자, 코스닥도 아침에 지금 860건저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880 다시 회복시켜 놨잖아요. 오늘 갔던 저가가 단기 저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어요. 그럼 밑에 빠지면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구간에 보시면 되고 아침에 제가 빠졌을 때 언더슈팅 구간의 세 번째 마지막 분할 매수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기준이었던 매크로가 아직 안정이 안 됐다 보니까 일정 부분 반등을 주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짧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닥 나왔으니까 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장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차 전지로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도 들어왔고요. 장이 정말 안 좋고 약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줄 때 돈이 들어간 데를 찾아라 했잖아요. 그게 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종목을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에 26160이나 12630, 23374고 마지막 세 번째 분할 매수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들 전체를 볼게요. 예,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 정권사 대형사에서 지금 신용을 묶어놨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반등을 주더라도 훅훅 빠지는 게 아니라 근래 보셔도 포스코 쪽보다는 에코프로 쪽이 점점 반등을 더 많이 주죠. 오늘 에코프로가 반등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아침에 저도 멘트를 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8월 중에도 이것만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저 위에서 좀 팔았는 거 있고 나머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세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비움 다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반등을 상당히 좋습니다. 100만 원대 줬고요. 이렇게 되면 얘들도 100만 안 깨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등락 있을 수 있고 좀 8월 말 그래봐야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8월 말에 외국인 매수자 들어오고 MSCI 때문에 9월달 매수자 들어오면 반등 줄 수 있어요. 그러되면 제 계획대로 중기 비중은 그때 전반적으로 팔 수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매수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의미가 있고 에코프로 BM 보시면 거의 고가에서 반타작 났어요. 엄청 빠졌습니다. 7월 달에 고점 불리신 분들은 손해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나 많이 빠졌다 보기 때문에 30만 원대에서 30만 초반이죠. 저가 매수 형성됐고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저는 봅니다. 오늘 에코프로 HN이 좀 돌아올랐어요. 오늘 21선 깨졌었죠. 아침에 깨졌을 때 제가 홀딩 시켜드렸는데 이게 살짝 페이크입니다. 살짝 페이크라 보고 뭐 시장 영향도 있지만 21선 깨졌다고 그냥 무조건 파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원칙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근데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보면 큰 매물들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팔 때 큰 애들이 안 판다고요. 개인들만 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딩 애들 맞다 보고 오늘은 그냥 별 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관망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에코프로나 이쪽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스코도 제가 많이 짚어드리는데 좀 약했죠. 근데 오늘 포스코 DX가 오히려 매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이 사실 또 신용이 안 됐던 종목이라서 올라갈 때 더 편해요. 포스코 DX 보시면 오늘 7% 넘게 올랐죠. 자, 20에서 시도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포스코 전체적인 힘이 없던 애들을 얘를 통해서 힘이 조금 보충된다 보시면 되고 여전히 포스코 윤터는 괜찮아요. 홀딩 하시면 되고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포드 쪽 관련해서 양극재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전체로 2차전지는 좀 살아난 하루였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나 이쪽 포스코 말고 제가 코어종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실리콘 온극재들이 많이 좋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볼만한 거는 나노 신소재 정도 새로 관종을 넣어두세요. 나노 신소재 보시면 상당히 지금 장 빠질 때도 견조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주가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단기로 봐도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이고요. 뭐 오를 때보다 빠질 때 좋긴 한데 여기 갖고 있다가 반등을 주게 되면 흐름 괜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나노 신소재 새로 관용 넣어주시고 2차전지 내에서 제가 스토리 한번 모두를 말씀드릴 때 예전 L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2차전지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그룹 중에서 오늘 GS그룹도 미국에 있는 양극재 투자회사로 간접 투자 들어가면서 GS그룹 내에서도 신규 사업을 2차전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거 괜찮았고요. 제가 센티로 본다는 금양도 오늘 매일 괜찮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종목을 이쪽으로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하고 박스고 유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부장에 좀 빠른 빅게임이들이 들어왔단 말씀드렸던 종목이 ISC,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예요. 자, 어쨌든 23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아침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미국에 있는 IB들이 목표가를 올리면서 실적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와봐야 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나스닥이나 빅테크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충분히 매매거리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ISC,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는 제일 많이 올랐을 거고, 야, 그 전에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좀 꺼지긴 했지만 원래 왕이었죠. 원래 킹이었습니다. 애들이. 이수페타시스가 바닥에서 오늘 매기가 꽤 들어왔어요. 물론 21선 돌파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보시면 아까 나노 신소재처럼 안 빠지고 버티죠. 장은 계속 빠졌는데 안 빠지고 버티죠.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찍어 드리는 게 지금 21선 돌파하고 괜찮은 요 3개랑 요 종목 정도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자, 23일까지 기회가 있어요. 오늘 장도 안 좋을 때 바이오 약했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나 한미 같은 게 나빴는데 SK 바이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빠졌어요. 빠질 때는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SK 바이오팜 하면 제가 선을 끄는 게 89,000원대인데 뭐 이 정도 밑에 하면 없는 분들은 신규로 좀 사도 된다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전고점 부근이니까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유한양이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유한양이 한번 볼게요. 오늘 괜찮았죠. 빠지면 또 매수가 돌아서 지지를 했고요. JW 중요제약 어제다 말씀드렸는데 빠지면 사도 되는 구간인데 저희가 샀던 43,000원대였어요. 14,000 자꾸 이게 나오냐? JW 죄송합니다. 자, 43,000원대였어요. 43,000원 그때 샀던 종목 가격인데 요때 찍고 바로 당겨버렸죠. 이런 것들은 끼어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되는 종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도 기본적으로 좀 포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에서 하시면 되고, 로봇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T로보틱스 올랐어요. 약간 제가 양아치 무빙이랑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T로보틱스 어제 개발항 났다가 오늘 다시 떠서 오늘 올랐다 빠졌고 매매가 좀 잦은 종목입니다. 유진 로봇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권은 이 근처에서 사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 저가 사도 되죠. 사고 계시면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여진 약세입니다. 차라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테틱 있어요. 피부 미용하는 것들, 제시스 뭐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것들 있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여전히. 자, 조선과 기계도 기한 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장 반등 줄 때 힘이 별로 없었다. 장 안 좋았을 때 예전 2차전지 흐름으로 코아주 집중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몇 개 특정 지어드렸고 바이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 네이처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내용을 저도 좀 보긴 봤는데 정말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물리학계에서 되면 좋겠지만 네이처지에서 두 번이나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여전히 대장주다 보니까 혼자 플러스 나 있고 이렇게 한데 진짜 빅탄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얘들이 빠지려고 흔드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빠져버리면 정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건들지 마시고 수급 분석 관찰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 빠질 때 조정시 섹터나 종목을 더 소팅을 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확률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장 안 좋을 때 초단타, 초정도체 같잖아. 그런 거는 제외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투자라든지 시세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것도 앞으로 뭐 대장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는 기업들이 연관성이 없어요. 초전도체 테마 엮인 것들이 정말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이냐? 아니잖아요. 아니, 이구산업이나 뭐 구리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무슨 초전도체랑 관계 있습니까? LK 그 만드는 그 재료 때문에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은행이 담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이 몰린다 해서 그냥 급등한다 해서 이게 대장주 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터치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언더슈팅 구간은 한번 물어보시면 계셔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7월 말 때 그때 막 저희가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간다 싶어서 팔아드렸을 때 있잖아요. 기준보다 더 올라가면 오버슈팅이에요. 어쨌든 다시 내려오시는 구간이고, 언더슈팅은 지금처럼 많이 빠지지만 기준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사두게 되면 다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많이 빠진 과매도 구간을 언더슈팅 구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글로벌 매크로 아직 안정은 안 됐어요. 자,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내일 엔화를 열심히 볼 것 같고요. 매크로 분위기가 조금만 돌았으면 사실 그 금융지표에 대한 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영향이 미국을 보는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8월달은 그냥 많이 올랐던 이 금융자산들의 조정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냥 조정장이고 보고 매크로 보면서도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그 한미일 정상회담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등이 된다고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바닥은 나왔다 하지만 또 등락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제가 매매를 또 짧게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코어 종목 내에서 지금 조정기에 잘 정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잘 봐주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